이제 결과가 다 발표가 됐고,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웃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실패를 하신 선생님들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커다란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재학생하고 또 여러분의 시험 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얘기를 한다면은 대면을 통한 학습 지도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9시서부터 해갖고 12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12시 반서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고 1시까지군요. 그죠? 그리고 1시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하고 2시서부터 6시까지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들 또 대면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서로 확인하고 또 첨삭도 해주고 한단 말이죠. 당연히 1대2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 숙제를 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그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고비용이라는 거죠. 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즉 학원비도 들어가죠. 또 만약에 이렇게 서울로 유학 오신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고시원비, 식사비, 용돈서부터 해갖고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온라인보다는 사실상은 이제 오프라인이 훌륭한 장점이 있는데 그 오프라인이 안 되고 꼭 온라인으로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들어야 될 경우는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온라인의 장점을 보면 이제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상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2만 원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아까 오프라인에서는 고시원비라든가 용돈이라든가 뭐 식사비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더했기 때문에 고비용이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무슨 뭐 편안하게 이제 자기 집에서 하니까 일단 용돈은 뭐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용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다음 편안한 시간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 내에서는 얼마든지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요, 오프라인의 장점이 다 단점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뭐. 일단 대면을 통한 학습 지도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학습한 내용을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편안한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태해집니다.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학습 진도 확인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후에 아주 불안함이 굉장히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요. 딱 월화 딱 정해놓고 우리 선생님들도 월요일날 아침 9시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학원에 참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학원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효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면 첨삭이 불가능하고 1대1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온라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그 1, 2번 같은 경우요. 그 카톡을 통해서 카톡 등 SN을 통해서 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하고 이제 SNS를 하는 거죠. 그 카톡을 통해서. 그래서 아니면 이제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는 그 카페에 끊임없이 글을 올려라 이거죠. 그다음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의 경우는요. 학원에 간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경우에서는요, 대면 첨삭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슬슬 와서 앉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 강사와 전화를 통해서 대면 첨삭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 모의고사반 할 때는요, 전화로 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로 보낸 원고하고 그 선생님 원고를 가지고 제가 전화로 대면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면 첨삭을 한다. 그다음 5번 경우 같은 경우도 역시 전화를 통해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학생과 다수생의 교육학 공부 방법인데요. 일단 재학생이 공부하면 3학년하고 4학년으로 나눠봤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요, 학기 중에 듣는 교육학 강의에 몰두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3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 교수님들이 교육심리학이면 교육심리학 어떤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하실 거라는 거죠. 일단 그 강의가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하고 그 강의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론서를 면밀하게 좀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이면 그 요약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다 강론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강론서를 좀 더 면밀하게 하시고 단문 글쓰기 연습을 좀 충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교육학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교육학은 저를 믿어라. 저는 자신 있다는 거죠. 교육학을 저만 믿고 따라오면은 교육학 여러분들만 열심히 해준다면 교육학 만점은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학은 저한테 맡기고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전공 공부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전공 공부. 그 스터디를 교육학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학 스터디는 조금은 좀 그렇다는 거죠. 전공 스터디를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공 스터디. 그런데 자 어쨌든 4학년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흐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 같은 경우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숲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산을 못 보는데 숲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좀 파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라는 것은 전공 역시 그렇지만 교육학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서론, 본론, 결론 쓰기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요.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이 교육과정 해설서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2009년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수생 선생님들한테 2수 이상 문제점이 뭐냐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주 자기가 교육학 선생이야. 자기가 전공 교수야.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왜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로 생각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부터 출발한다. 그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웹정리 방식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웹정리 그 방식의 공부라는 것은 제가 5, 6월 달에 이제 하는 거지만은 거미줄 치기 작업이라는 거죠. 요번에 여러분들 시험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제 중심으로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 중심으로 이 교육학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미줄 치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2015 개정교육과 각 시도 교육청의 시책을 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차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미리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공 스터디를 해라 이겁니다. 전공 스터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전공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에 교육학 스터디하고 전공 스터디하고 나와 있죠. 교육학 스터디는 공부한 내용을 문장으로 논술 쓰듯이 상대방에게 설명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외운 것 그냥 외운 대로 톡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 쓰듯이 상대방에게 자꾸만 설명해라 이거예요. 교육학 스터디를 한다면요. 이때 면접하듯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자물쇠반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그날 공부한 거를 저한테로 확인받고 나가는데, 그때 굉장히 긴장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처럼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세도 올바로 잡고,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교육학적 이론만 공부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여러분들 자신의 견해를 집어넣지 마라. 그러니까 교육학 이론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내용만 알아라 이겁니다. 전공 스터디는 3가지 방법을 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하는 전공 스터디를 하시고, 또 하나의 스터디는 내용학 공부하는 스터디. 그래서 영어 가면 영어과 그 내용학을 공부하는 스터디 따로. 그 다음에 또 문제 만들기 스터디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터디를 3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스터디를 했을 때 세 번은 정도는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하루는 기출문제 스터디를 하는 것이고, 그 또 하루는 내용 스터디를 하는 것이고, 또 하루는 그 내용 스터디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스터디를 해라 이겁니다. 교육학도 그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한다면 교육학 스터디를 한다면은 기출문제는 빼버리고 내용 스터디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육학 문제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개씩만 만들어도 4명이 스터디를 하면 8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스터디 일주일에 8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상은 제가 피드백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데 문장이 어떠니 뭐를 어떠니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교육학 스터디는 사실상은 좀 그렇다는 거야. 왜냐면 전공은 여러분들 딱 정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육학은 사실상은 논리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전공은 여러분들 단답형도 많잖아요. 서술형도 많고요. 근데 이건 논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월별 공부 방법인데, 월별 공부 방법은 뭐 여러분들 그 재학생들일 경우 특히 이제 4학년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4학년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요. 교생 실습을 나가야지 또 학교 시험을 학교 시험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4학년들이 합격하는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야.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면밀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생 나갔을 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인강으로 새벽서부터 들어라 이거죠. 여러분들 교생 나가서는 힘들다고, 자기 스스로가 힘들다고 위안을 해. 그리고 교생 갔다 와서는 난 교사가 돼야 돼. 그러고 뽕을 맞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냥 가면 애들이 선생님하고 그냥 예뻐 죽겠거든. 그러니까 교생 갔다 와서는 나 반드시 교사가 돼야 돼 한단 말이야. 근데 노력하지 않고 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생을 나가는 순간서부터 어쨌든 여러분들 4대에 입학하는 순간서부터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교생을 나가는 순간에서도 아침에 아주 새벽에 좀 일어나서 교육학 강의를 들어라.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교육학 강의 들어. 왜? 교생 시간은, 교생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생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교수 기술을 익혀라. 이거 다시 말해서 나 수업 시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차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연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해라. 그 다음에 학교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교육학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문제를 잘 푸십시오. 서로 물론 결론 형성해 나가시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수생 선생님들의 월별 공부 방법은요,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인강으로 듣는 선생님이든 그 2개월 단위로 끊기니까 2개월 단위로 반복 연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게 반복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하면 연습에 여기서 끝나면 그 순간서부터 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습하면 여기서부터 스톱하면 여기서부터 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습했으면 여기서 망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망각을 적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최대 반응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몇 번이고 자꾸만 되풀이 반복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학원에 2개월로 맞춰라 이거죠. 전공도 학원 2개월마다 하면은 학원에 2개월 전공에 맞춰서 그 사이클을 만들어서 가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하면은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궁금한 사실이 있다, 궁금하다든가 하면은 저한테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282-3819입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네이버 TV에 가시면은 제가 그 개념하는 것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 3분, 4분, 5분 이렇게 짧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스마트폰으로 듣기가 가장 편할 겁니다. 그 들어보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리고 뭐라고요? 구독? 돈 안 든다는 입니다. 구독도 하시고 하십시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